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클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이 특정한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다 라고 표현하죠. 기억은 옳은 문장.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요,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빛의 진동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옳지 않은 문장. 디귿. 금속판의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빛을 광자 혹은 광양자라고 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의 흐름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 빛은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흐름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흐름이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니은,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요, 프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진동수의 크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광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광자의 수, 그러니까 즉 빛의 양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번. 광양자설로 광전 효과를 잘못 설명한 문항을 찾는 문제이고요. 1번, 광자가 금속의 전자와 1대1 충돌하여 광자의 에너지를 전자에 전달한다. 옳은 문장이고요.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의 1함수 이상일 때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 1함수는요,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한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1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가 1함수 이상일 때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 옳은 문항. 3번,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 빛의 최소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1함수는 프랑크 상수에다가 한계 진동수, 그럼 한계의 진동수 값은 1함수를 플랑크 상수로 나눠준 값이 되겠네요. 3번 옳은 문장. 4번,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kx max라고 놓으면요,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max의 제곱은 비춰준 빛의 크기의 1함수를 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옳은 문장.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금속의 1함수가 클수록, 1함수가 크면 클수록 같은 크기의 빛을 비춰줬을 때 최대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문장. 1함수가 W인 금속의 광자 한계의 에너지가 EW인 빛을 비췄을 때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E에 해당하는 값은 W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동일한 금속이라는 것은 1함수가 같다라는 거고요. 광자 한계 에너지가 이번에는 4W 인 빛을 비추면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W, 즉 3, 2에 해당하는 값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림과는 단색광 A, B, C의 세기와 진동수를 나타낸 것이다. 진동수는 C가 가장 크고요. 빛의 세기는 B가 가장 크죠. 나는 광전효과 실험 장치의 금속판에 A, B, C를 각각 비추는 것을 나타냈다. 금속판의 종류는요, 동일한 금속판을 사용했고요. 빛 A, B, C를 각각 비춰준 그림이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여기에 한계 진동수를 F0로 놨어요. 한계 진동수 이하의 빛인 A는요, 아무리 오랫동안 빛을 비춰줘도 광전자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기억, A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B를 비췄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요,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춰준 빛의 진동수에 따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C를 비췄을 때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금속판에 광전자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의 수는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췄을 때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의 수도 증가하고 따라서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B를 비춰줬을 때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림은 광전효과의 실험 결과를 빛의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을 진동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라고 물어보겠네요. 가,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강한 세기로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질 않는다. 빛의 파동설에 의하면요, 빛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 의해 결정이 돼요. 빛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 결정된다. 빛의 세기가 약한 빛보다 강한 빛이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쉽게 방출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빛의 세기에 무관하게 광전자가 방출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면 세기가 약해도 광전자가 즉시 방출된다. 진동수가 큰 빛의 세기가 약할 때 빛을 흡수하는 전자가 금속을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탈출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었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광전효과 실험에서 새 금속 A, B, C와 사용한 빛의 종류에 따라 금속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광전자의 검출 여부를 기록했고요. 파장에 따른 혹은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종류를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어요. 파란색, 보라색 자외선 중에 자외선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가시광선 중에 보라색, 파란색의 순서가 되겠죠. 금속 A는 파란색 빛부터 광전자가 검출됐어요. 그러면 금속 A의 한계 진동수는 파란색보다 진동수가 작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금속 A의 경우. B는요, 파란색에서는 광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보라색 빛부터 광전자가 검출됐다는 거는요, 금속 B는 한계 진동수가 보라색과 파란색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금속 C는요, 자외선에서만 광전자가 검출됐어요. 그러면 금속 C의 한계 진동수는 보라색과 자외선 사이에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추론할 수 있고요. 보기에 기억, 빛의 한계 진동수가 가장 큰 금속은 C다.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요. 니은 일함수가 가장 큰 금속 역시 한계 진동수가 가장 큰 C가 되는 거죠. 디귿 자외선을 사용할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금속, 가장 작다라는 거는 일함수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일함수가 가장 크다라는 거는 한계 진동수가 가장 크다, 즉 C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단색광을 비출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광전자의 수, 금속판을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의 수에 비례하죠. 또한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의 수는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줬을 때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단색광 A, B, C를 동일한 금속판에 비춰줬을 때, 동일한 금속판에 비춰줬다는 거는요, 한계 진동수, 일함수가 같다라는 거죠. 측정한 전류의 최대값과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비춰준 빛의 진동수에 따라 증가하는 거고요. 전류의 최대값이 C가 2, A하고 B는 각각 1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C가 가장 크고, 그리고 A와 B는 빛의 세기가 서로가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A가 BC보다 2배나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비춰준 빛의 진동수는 A가 가장 크고, 그리고 B와 C는 서로가 같았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의 반비라는 거죠. 그러면 파장은 A가 가장 짧고요, B와 C의 파장은 A보다 크고 서로가 같겠네요. 보기의 기억,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그쵸? A가 C보다 크다. 기억 옳은 문장. 단색광의 세기는 B가 C보다 약하다. B가 C보다 약하다. 옳은 문장. 디귿 단색광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B가 A보다 더 기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금속의 일함수와 한계 진동수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함수는 금속 표면에서 전자 한계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한 전자에게 공급해줄 최소한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일함수 값이 달라요. 일함수가 큰 금속일수록 비춰주는 빛의 에너지가 커야 광전 효과가 나타나고요. 한계 진동수는 금속 표면에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계 진동수가 크다라는 것은 일함수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금속의 일함수가 클수록 비춰주는 빛의 에너지가 커야 광전 효과가 나타나므로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인 한계 진동수가 크다라며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회절과 간섭은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라 파동성을 대표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거고요. 광전효과, 컴퓨터 효과는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라 빛의 입자성을 대표하는 현상이 돼요. 디귿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띠는 성질을 빛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나타내지는 못해요. 파동성을 나타내게 되면 입자성의 성질은 약해지는 거고요. 입자성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면 파동성은 반대로 약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는 없다.
형광작용과 지폐의 자외선을 비출 때 나타나는 형광무늬에 대한 설명. 현상은 형광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전자가 빛을 받아 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 빛을 형광색이라고 하죠. 형광색을 보면 약간 황홀한 느낌을 받지 않나요? 지폐의 형광무늬는 자외선을 쪼일 때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비추는 즉시 나타나지만 가시광선을 쪼일 때는 빛의 세기나 빛을 비추는 시간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나타나지 않는다. 자외선은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이 되는 거고 가시광선은 한계 진동수 미만의 빛이 되는 거겠죠. 기억은 가시광선이다. 예, 형광색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되는 거고요. 니은으로부터 빛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한계 진동수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오른 문장. 디귿. 형광작용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거죠. 카메라의 필름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다르게 할 때 사진 건판에 생기는 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상에서 빛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우선은 빛이 사진기 렌즈를 지나서 사진 건판에 도달하기까지의 진행 과정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광자가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과정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의 할로겐 화합물을 바른 사진 건판 표면에 광자가 도달하면 광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화합물 입자에 전달하고요. 입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 때 검은 점으로 남게 돼요. 이 검은 점들이 사진을 만드는 거고요.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부품인 전화 결합 소자 CCD를 나타낸 것이다. 전화 결합 소자 CCD,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이고요. 구조를 보면 수백만 개의 광 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 이때 이 수백만 개의 광 다이오드 하나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픽셀 혹은 화소라고도 하죠.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CCD의 광 다이오드에 닿으면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하의 양, 이때 발생하는 전하의 양은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각 위치에 비춰진 빛의 세기에 대한 영상을 정보로 이제 기록하는 원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 CCD는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요. CCD는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고요. CCD의 단위 면적당 화소수가 작을수록 세밀한 상을 얻는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화소의 밀도가 클수록, 즉 화소수가 많을수록 세밀한 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CCD를 이용한 분야의 예를 3가지 쓰시오. 대표적인 것들은 카메라하고 만원경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우주 천체 만원경, 차량용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내시경 카메라, 스캐너나 CCTV도 예가 될 수 있겠네요. 15번, 그림은 전화 결합 소자의 각 화소에 저장된 전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B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고요. 거기에 전자들이 모여져 있지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전압이 B뿐만 아니라 C에도 전압이 걸려 있고요. 두 전극 B하고 C 아래에 전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C에만 전압을 걸어줬고요. 그리고 C 아래 전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자가 전극 B에서 C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기 화소에서 생성된 전자는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는 전극 B의 아래쪽에 쌓인다. 예,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마이너스 전압을 띠고 있는 전자가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는 전극 B 아래쪽에 쌓인 모습을 확인했고요. 니은 전극의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의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킨다. 예, 그래서 B에서 C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니은도 옳은 문장. 디귿 전하량 측정 장치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는 각 화소에 입사된 빛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다.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전하량 측정 장치에서 전하의 양에 비례하는 전압이 출력되는데요. 이 출력된 이 전기 신호는요, 각 화소에 입사된 빛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전하결합 소자 CCD에 각 화소의 빛이 입사하면 이때 일어나는 현상과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화소는 PN 접합 반도체의 일종인 광 다이오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소에 도달한 광자의 에너지에 의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되면서 전자 양공쌍이 형성된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N형과 P형 반도체의 사이에 전자 양공쌍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에 전극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전자는 전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양공은 반대쪽으로 밀려 나간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광 다이오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반도체의 띠 간격보다 클 때 일어난다. 그렇죠? 반도체의 띠 간격보다 클 때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원자과 띠의 양공이 그리고 전도띠에 전자가 생기는 거죠. 디귿 전극 아래쪽에 쌓인 전하의 양을 측정하면 각 화소에 입사하는 빛의 진동수를 알 수 있다. 광전 효과로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는 광자에 비례하는 거죠. 광자의 수에. 그리고 광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극 아래쪽에 쌓인 전하의 양을 측정하면 빛의 진동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화소에 입사하는 빛의 세기를 알 수 있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것은 옳지 않은 문장. CCD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CCD의 구조가 돼요. 맨 아래에 광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 위에 RGB 색 필터가 있어요. 색 필터가 있는 이유는 CCD는 빛의 세기만을 기록할 수 있고 색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RGB 색 필터를 올려놓으면 RGB 이 세 가지 색의 빛으로 분리가 된 후에 각각의 광 다이오드에서 전기 신호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마이크로 렌즈가 덮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억, 광 다이오드가 많을수록 CCD의 화소수가 크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광 다이오드에 빛이 닿으면 전기 신호를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요. 전자가 방출되고 그 방출된 이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디귿. CCD의 원리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18번. CCD 위에 색필터를 배치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CCD는 빛의 세기만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 색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색 필터를 CCD 위에 배열을 시키면 빛이 색 필터를 통과하면서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세 가지 빛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각각의 광 다이오드에서 그 빛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바꾸게 되는 거고요.